사실 가장 좋은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 어릴 때부터 내 속마음까지 다 보여주던 친구, 그런 친구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100% 그 배우자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억울해하거나 아니면 배신감을 느낄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다 공유를 합니다. 친한 사람들과는 우리가 좀 더 오래 보고 싶죠. 근데요,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속마음을 드러내고 내 내면을 보여줄수록 사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본인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본인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런 걸 통해서 쾌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자기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고 빈틈없이 자세히 이야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서는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는 얘기하는 걸 그냥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가 쾌감을 느끼는 모든 행동은요, 선을 넘기 시작하면 부작용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나 이런 것까지 굳이 알고 싶지는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까지 모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친한 사람들과는 우리가 좀 더 오래 보고 싶죠. 그리고 더 자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접촉면이 늘어나게 마련이죠. 근데요,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속마음을 드러내고 내 내면을 보여줄수록 사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실 어떤 생각이든 할 수 있고 어떤 마음이든 품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자기의 태도를 관리하고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서 세상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내가 이성을 발휘하는 거, 그게 인간인 거죠. 그런데 속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넓어지면 어떻겠습니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지만 아름답지 않은 내 마음, 그런 것까지 상대방이 점점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리감이 필요한 거죠. 근데 친하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서스럼없이 하다 보면요, 내 못난 모습을 너무 가감없이 보여주게 되는 시기가 많이 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상대방의 어떤 모습이 내 마음에 턱 걸렸다, 이런 걸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시다 보면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상대방도 역시 마찬가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거리 조절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가까운 사람과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단점이 눈에 확 부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한참 후에 봐야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몇 달 후에 봐야겠다, 이제는. 그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대부분 적중합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속마음을 보고서 실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는요, 그 자극이 계속해서 비슷한 것이 들어오면 부정적인 감정의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거리 유지를 하면서 그때 느꼈던 부정적인 감정을 잊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감정이 소거되거든요. 머릿속에서는 저 사람도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자극들이 반복이 되면 그 사람에게서 호감을 거두는 것이 시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끊어줘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리 이야기를 하면 선 긋고 무조건 멀리 밀어내는 그런 것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리 조절을 한다는 것은 타인에 대해서 벽을 쌓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선을 설정을 해두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인식하는 거, 그게 바로 선을 지키는 거, 거리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 거리를 인식하고 선을 넘지 않으려면 사람을 만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편하다고 해서 그냥 뇌를 놓고 이성을 놓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런 것들을 다 하거나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그 거리에 따라서 나 자신을 보여주는 그 범위는 조금 넓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미리 결정해둔 그 선, 그것까지 넘어가지 않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아무리 편한 사람이라고 해도 내 자신이 좀 더 정신 차리고 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거나 배려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을 때, 그 정도의 에너지가 없을 때에는 누굴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좀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충전한 다음에 좀 정신 차릴 수 있을 만큼 회복한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비판과 충고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한다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고 관계만 나빠집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설정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자아상에서 벗어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변화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변화가 필요할 때, 그때는요, 딱 한 경우밖에 없는데요. 본인이 변해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때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디서 공식적이지 않은,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 설문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어요. 재미로 보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내 바지 지퍼가 열렸을 때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나 아니면 친구나 이런 사람이 그걸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냥 말을 안 해주는 게 낫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안 봤을 거라고 믿었으면 좋겠고, 차라리 그냥 길거리나 이런 데서 모르는 사람이 열렸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못 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데 나를 아는 지인이 직접적으로 이걸 봤다는 신호를 보낸다? 이게 너무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무언가 나의 안 좋은 점을 저 사람이 인식을 했고 그걸 나에게 언어로 직접 이야기를 한다. 이거는 그 일 자체가 사실은 충격이고요. 어떤 점이 단점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거든요. 모든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을 다 알고는 있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이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것인데요.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함으로써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의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지퍼 이야기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이 사람한테 정말 도움이 되거나 위험에서부터 건져주거나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사람과의 관계보다 이 사람이 중요할 때, 이럴 때만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면 제 가족이 있잖아요.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본인이 모르는 것 같다 하면 저는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다른 사람한테 오해받기 딱 쉬운 말과 행동이야. 고쳤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익이 되는 게 둘 사이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본인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경우 아니면 이 사람과 관계가 끊어져도 괜찮으니까 이 사람이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어. 그렇게까지 진심일 때, 이럴 때만 충고와 비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숨기고 싶어하는 이야기들, 그런 것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그 친구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도 상관없을 만한 이야기, 그런 것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겁니다. 왜냐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가장 친한 친구, 어릴 때부터 내 속마음까지 다 보여주던 친구, 그런 친구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100% 그 배우자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걸 억울해하거나 아니면 배신감을 느낄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다 공유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그 친한 친구의 남편이나 부인이 이걸 알아도 나는 상관없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알아도 상관없을 정도로
나는 그 정보에 대해서 좀 열려 있는가? 한번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그 친구한테도 사실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기는 합니다. 근데 털어놓고 싶은 마음, 이거는 별 수 없잖아요. 제가 많이 권하는 방법이요. 글을 쓰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면은 거부감을 많이 느끼세요. 내가 작가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글 쓰는 거, 읽는 것도 너무 싫어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러시는데요. 그 텍스트라는 것의 힘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뭔가 망령처럼 떠도는 어떤 생각과 감정들을 이 텍스트라는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형체, 이걸로 잡아두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마음을 많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굳이 남한테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해소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전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외부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 마음을 잡으려고 해도 또 이성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 이런 일은 누구한테나 일어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 어지러워진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누구에게 말을 해도 그렇구나. 잊어버려. 이런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럴 때 제가 한번 그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 글을 통해서 어떤 문장을 발견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은 모든 상처는 업적이 된다. 이런 문장을 제가 스스로 썼거든요. 근데 그걸 떠올리는 순간 그 이전에 느꼈던 모든 스트레스와 안 좋은 감정들이 갑자기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왜냐면은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나아가야 될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저 자신을 이해하는 문장을 제가 썼기 때문이거든요. 분명히 뭐 좋은 문장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느끼는 감정이 이런 거구나. 근데 이 감정이 나중에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네. 이거 그렇게까지 손해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납득시키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털어놓았을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해소감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쓰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굳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한테 털어놓아도 그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로도 안 된다. 그러면은요, 상담사를 찾아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을 받으시더라고요. 대놓고 말할 수 없는 교묘한 방식으로 기분을 나쁘게 하는데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전부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 타겟이 되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는 식으로 아주 오랫동안 기획을 해서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화를 내면 안 됩니다. 반응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 가장 최선은 직장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있는 동료나 아니면은 상사를 만나는 경우입니다. 대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교묘한 방식으로 기분을 나쁘게 하는데 그걸 계속 누적시키면서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돋보이고 또 자존감도 올리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어디에나 있거든요. 인구의 3% 정도가 나르시시스트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직장에 가보면 반은 나르인데 무슨 3%냐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누구나 그런 성향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위기감을 느끼고 또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그런 성향이 없다가도 또 드러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이 사람이 힘들거나 또는 얄미운 구석이 있어. 그래서 그런 나르시시스트 같은 면이 드러나는 것과 정말 심각하게 나르시시스트의 성향을 병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거는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저걸 저렇게 한다고? 실제로 저런 걸 행동에 옮긴다고?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다른 사람들을 음해하거나 아니면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뭔가 음모를 꾸미거나 조금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이런 모습을 자주 보잖아요. 그래서 현실에서도 그런 사람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을 만난다. 무언가 내가 저 사람의 타겟이 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공작을 벌이면서까지 나를 괴롭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화를 내면 안 됩니다. 반응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그 사람에게 만족감을 주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 그 나르시시스트들은요, 미리 공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전부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 타겟이 되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는 식으로 아주 오랫동안 기획을 해서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굉장히 드라마 같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직장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평소에 이 사람이 너무 괜찮은 사람으로 연기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편을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두 사람 간의 충돌이 생기고 그 피해자인 사람이 정말 견디다 못해서 화를 낼 때, 그때 이 사람만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 그리고 정서가 불안한 사람, 사회성 없는 사람, 이렇게 낙인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는 무조건 안 되는 일이고요. 사실 가장 최선은 그 조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자신이 에너지와 시간을 쓰는 거를 그렇게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감정 낭비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괴롭히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 에너지가 많은 사람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 사람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걸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피하는 게 먼저고요. 만약에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안 된다. 그렇다면은 최대한 그 감정에 호응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원하는 감정도 보이지 않게 그렇게 담담하게 행동을 하세요. 반응을 보이시고, 어떤 사람들이 나를 상처 입히려고 특정한 수동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반응을 주지 마세요. 괴로워하고 소외된 기분을 표현하고 또는 화를 내고 너무 우울해하고 외로운 것 같은 것을 표현하고 불쌍해 보이고 싶어 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또 점점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극을 하는 말과 행동을 덜 하게 되죠. 요즘 직장 내에서 많은 분들이 서로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MZ 사원 이러면은 굉장히 자기 주장은 강하고 힘들게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또 반대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상사들의 태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영포티, 영피프티 이런 말로 대변되는 그 단점입니다. 이전에 X세대로 대변되는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래서 개인이라는 개념이 있고 자율성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쿨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주의에 대한 거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나 나이가 어린 그 부하들이 굉장히 자율적으로 행동했으면 좋겠고, 나를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이런 말을 하면 너무 강압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랫세대에서는 저런 모습, 나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너무 많은 책임을 나에게 지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무언가를 정확하게 지시를 하고 또 가르치고 직접적인 그 디렉션을 주고 이러는 것들이 어떤 그 강압적인 언어로 비칠 수가 있다는 그런 착각이 있는 거거든요. 젊은 분들은 사실 배우고 싶습니다. 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저런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쿨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영피프티, 영포티 이런 것들이 그 윗세대들의 우유부단함, 좋은 사람이고 싶은데 좀 더 친구 같은 상사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뒤섞인 가운데에서 어떤 갈등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의 인간관계가 유난히 힘든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회사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누군가와 함께 한 공간에서 보내야 되는데, 반면에 거기는 동시에 생계의 장입니다. 이게 부딪히는 건데요. 개인적인 어떤 감정의 소통과 해소, 이런 욕구도 존재하고, 그리고 반면에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방법, 이게 충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이 굉장히 가깝게 지냈어요. 근데 이 상사분이 부하 직원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신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서 소년 가장처럼 그렇게 자라왔고 지금도 가정 환경이 어렵고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이런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또 관계도 밀착되어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키거나 할 때 이게 계속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시키거나 순환 근무 같은 걸 권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배려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내부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충돌이 생기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게 되면은 조금 더 편해지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본인의 어려운 환경 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그 나머지를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회사 안에서 너무 가까운 관계들이 생기면은 여기서 섭섭하고 또는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많은 시간에 더 많은 소통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단점을 반드시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 상사들과도 또는 직장 동료들과도 처음에는 인상이 좋았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점점 소통의 빈도가 높아지면은 단점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점이 쌓이고 쌓여서 안 좋은 감정으로까지 발전되기도 하는데, 직장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싫어지더라도 헤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과 생계에 대한 압박 가운데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장 생활에서의 인간관계를 어려워하는 겁니다. 자, 직장 생활에서 그 안에서 인간관계의 군상을 보니까 너무 환멸이 느껴진다. 그 집단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 싫다. 이런 감정에 시달리실 때, 그렇게 힘드실 때는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도만 관리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은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심지어 2000년대 초반에 정두영이라는 6명을 죽인 연쇄살인마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주변 사람들이 평소에 노인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은 막 뛰어가서 들어주고 또 동네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래서 평판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거는요, 그 사람이 일종의 도덕적 면허라고 이야기되는 심리학적 용어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인데요. 내가 평소에 이만큼 좋은 사람이니까 이 정도 나쁜 행동은 해도 돼. 그 사람은 죽을 만한 사람이었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 정당화를 한다는 거죠. 심지어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조차도 자기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우리는요, 어떤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 내 안에 잘못이 있어서 그 문제가 생겼다고 인정을 하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서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복잡한 인지부조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이 내 생계의 장인 직장에서 같이 지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웃는 얼굴로 저 사람을 대해야 돼. 이건 너무 가식적이고 불공평하고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아주 더러운 일, 내가 감수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인지부조화가 일어납니다. 괴롭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인데 왜 괴롭지? 그러면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게 되어 있고요. 부조화된 인지를 합치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나쁜 행동을 내가 하게 됩니다. 자, 다 같이 모여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하고 동의를 얻고 싶어 하고요. 그 사람이 한 행동을 좀 부풀려서 나쁜 사람으로 또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이 저 사람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다 좋아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를 좋아할 필요는 없다. 다만 나는 태도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한테 예의를 지키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속마음으로 품고 있는 나쁜 감정, 내가 겉으로 태도를 다듬어서 내보내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감소시켜줍니다. 왜냐면은 어떤 감정과 괴로움을 내가 스스로 이걸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게 있을 때 통제권을 느끼거든요. 내 인생에 대해서. 그러면은 나는 참지 않고 또는 저 사람한테 들이받거나 아니면 사표를 내고 나가거나 아니면 불편하게 회사 생활을 하거나 이런 걸 선택할 수 있었는데, 내가 선택해서 이 행동을 가다듬고 저 사람과 충돌하지 않고 지내는 거야. 내가 이걸 통제하고 있어.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지수가 확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시면, 아, 직장 내 인간관계 정말 환멸난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나 사회성 있는 사람이네, 이런 생각으로 바꾸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회사에서 친구를 만들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왜 그러지 말아야 되지? 하고 의문을 많이 품으시는데요. 사실 저한테 와서 회사 안에서의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직장에서 친구 만들려다가 실패한 분들, 그게 원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 우리는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친구를 만들 수 있는 통로가 예전처럼 많지 않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고요, 에너지가 없어요. 그런데 직장 안에서는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맨날 상호작용을
합니다. 상호작용을 자주 하고 같이 오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 건 우리 모두의 본능이에요. 좀 그 선을 넘어서 너무 친해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친구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많은 분들이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은 내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데 다른 사람한테 좀 도움을 받고 싶어. 나의 능력 없음을 인간관계로 메꾸고 싶어. 이런 분들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걸 곁에서 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하고 엮이면 내가 회사에서 일이 많아지는구나. 이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오히려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알기 때문에 또 회사 안에서 인간관계를 아예 거리를 정해두고 그 안으로는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직장도 또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두루 고려를 하셔야만 좀 상처를 덜 받고 회사 안에서도 잘 지내실 수가 있고요. 회사마다 분위기가 또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협업이 중요해서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 좀 더 잘 지내고 소통을 하면서 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이 원활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조직에서는 조금 잘 지내보자, 사교성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보자,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 그래서 다른 조직으로 가요. 근데 그 조직에서는 사람들이 업무 외에는 다른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조직들도 있습니다. 저한테 들어오는 그 고민 상담 내용을 보면요, 직장에서 업무 말고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너무 삭막해요. 너무 괴로워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 고민에 대한 여러 댓글을 보면요, 그 회사 어딥니까? 저도 가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 조직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좀 맞춰주는 그런 게 필요하고, 도저히 안 맞는다 싶으면은 나에게 맞는 조직을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찾아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우울증에 걸릴 것 같고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녀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그만두셔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출근하는 길에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가는 길에 그냥 출근 안 하고 병원에 입원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런 충동을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직장인이라면 회사 가기 싫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매일매일 출근하기가 그 정도로 싫으시다면 그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 조직에서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제가 권해드리는 여러 방법들, 이런 걸 해보는데도 도저히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최후의 순간에 내가 판단력을 잃었을 때 내가 선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인간관계가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되는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거, 그것도 어느 정도는 열어두실 수 있어야 여러분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그런 방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바로 줄타기를 잘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 사이에서의 친밀감, 그걸 유지하고 싶은 서로 간의 욕구, 자, 이 다른 방향과 일에서 냉정함을 유지해야 하는 그 당위, 그 두 가지 사이에서의 거리감을 아주 잘 조절을 해서 어느 쪽으로도 너무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사람은 정말 감정의 동물이에요. 우리는 사실 그 파충류의 뇌, 편도체, 감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존재라고 모든 심리학자들과 정신의학자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다못해 채용을 할 때 면접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가장 잘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내가 의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저 사람을 뽑는다. 그런데 막상 그 학자들이 가만히 그 연구를 해보니까요, 다들 감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관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감정이 조절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하고 잘 지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야 직장 생활이 살만해지거든요. 만병의 근원은 출근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출근을 해서까지 그렇게 1분 1초 괴로운 시간을 보내진 않거든요. 그 안에서도 뭐 굉장히 피곤하고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시간은 좀 중립적인 감정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집중하면은 그 시간이 훅 지나가는 거고요. 나머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만큼만 그냥 내가 예의를 다하고 친절하면 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누군가와 친구가 되겠다,
저 직장 동료와 잘 맞으니까 퇴근 후에도 뭐 술 한 잔 기울이는 그런 사이가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은 가질 수 있지만 그걸 내가 먼저 기대해야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직장 안에서 그냥 커피 타임 가질 수 있는 동료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끝나고 나서 같이 우리 생맥주 한 잔 할까? 할 수 있는 동료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에 달리는 많은 사회 선배분들의 답은 뭐냐면요. 굉장히 많은 걸 원하시네요. 이겁니다.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그걸 기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친절하게 그 사람을 응할 때, 다른 사람의 기분을 거슬리지 않는 정도로 그 정도 소통한다고 생각할 때 나중에 그 이상의 관계도 찾아옵니다. 직장에서는 전부 자기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한 관계를 만들 수 없다. 친구를 직장에서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는 항상 행운의 영역이 있을 수 있고요. 보너스가 있습니다. 가끔은 그렇게 덤덤하게 또 친절하게 그렇게 지내다가 평생 친구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근데 처음부터 기대를 하고 다가가면 그런 관계를 만들기가 오히려 힘듭니다. 당신을 깨우는 지식